국내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하루에만 53명 추가 발생하며 국내 확진자는 총 10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수원과 안양, 의왕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득 격차가 2년 만에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2만 4천 원으로 개선됐습니다. 올해 감사를 통해 상장사 24곳이 상장 폐지의 갈림길에 설 전망입니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무려 2조 원에 달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53명 추가 발생하며 확진자가 총 10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31번 환자가 다니던 신천지 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슈퍼전파 사례가 발생한 신천지 대구 교회 교인 1,001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나머지 교인 8,000명 명단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방역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 시에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정유화학업계가 작년 불황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5를 기록했고 지난 10일 5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제 마진 하락과 중국의 석유 소비 감소로 인한 수출 물량 급감이 예상됩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더 높은데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20% 선입니다. 전 세계 여객기 운항 급감으로 항공유 수요까지 줄고 있습니다. 금융업계는 S오일과 롯데케미칼,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정유화학 업체들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 시 별도로 밟아야 하는 건축 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규모 여행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 영업 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생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서 18건, 생활불편 해소 13건, 영업부담 완화 19건 등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인 수원, 안양, 의왕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법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최근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을 올려놨다고 진단한 겁니다. 규제 수준이 낮은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서 일부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호재에 따른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과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적 수요의 시장 유입이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엔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분양시장에선 전매가 사실상 금지돼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수원 8달구나 하남시 등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전매 제한에 걸렸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정 대상 지역은 소유권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오늘 19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에 나서자 되레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두면 집값이 좀 잡힐까요? 현재 정부 세종청사에 나가 있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 연결합니다. 정 기자. 네. 예, 정부가 시장이 예상대로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60%에서 50%까지 낮췄고요. 9억 초과분에는 30%까지 지금 낮춰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받기가 쉽게 말해 어려워진 건데 집값이 좀 잡힐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중장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노도광이라고 불리는 강북구나 도봉구는 이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가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집값의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9억 원 초과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 LTV 20%가 적용됩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을 조여놨지만 집값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이 나왔는데 여기를 확인해봤더니 도봉구는 이번 주 0.06% 올라서 전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기록했고요. 또 강북구도 이번 주에 0.06% 올랐는데 전주가 0.08% 올랐거든요. 전주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세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원 8달구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아파트값은 2.13% 올랐습니다. 이 전주가 2.15% 올랐는데 이 전주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한 주간 2%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오늘 19번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결국은 수도권 또 다른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양지영 RNC 연구소 소장 얘기를 들어봤더니 용인과 성남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 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점쳐진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또 여전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 곳이 없다. 또 부동산은 언젠가 오른다는 학습 효과, 또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수도권 집값 상승 지역이 신조어처럼 등장하고 있는데요. 안시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성, 시흥, 화성 지역이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런 용어가 생겼고요. 또 김부검이라고 있는데 김포, 부천, 검단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남산광이라고 남양주, 삼본, 광명도 오른다고 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말한 수도권 지역은 추가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의 지역들이 이렇게 되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조정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건 결국에 대출 조이고 세금 늘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금 부담에 집을 내다 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은 안정될 텐데요. 네. 그런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대책으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책의 영향이 어떨지 매도자들이 일단은 지켜볼 거란 얘기인데요. 여기에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낼 바엔 집을 안 팔겠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집을 한 채만 소유할 경우에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만큼의 시세 차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에 실거주 2년 조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세부담이 더 커지는데요. 2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율에 추가로 10%포인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또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이 장특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책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긴 힘들다라는 분석으로 저희는 들리거든요. 답은 공급 대책에 달린 겁니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 공급을 늘려야 서울 집값도 잡고 수도권 급등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유동성 자금이 많은 데다가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풍선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권 교수는 오늘 대책이 중장기 대책은 될 수 없다면서 서울 규제를 완화해서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법 등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또 하나는 유동성 자금을 산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 19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부 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1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부정대출, 집값 탐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전담조사팀이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 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나섭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고 산하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서울 경기 특사경 200여 명이 협조합니다.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 상설 조사팀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득 격차가 2년 만에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2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9%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945만 8,9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20% 가구 소득과 하위 20% 가구 소득 간 격차를 나타내는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1년 전보다 0.21배 줄어든 5.26배로 집계됐습니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줄며 소득 분배 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그룹, KCGI가 구성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이 주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현 경영진에 대한 날선 비판을 날렸습니다. 이들은 한진그룹의 경영 상태를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전문 경영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오늘 여의도에서 한진그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진그룹의 현 상태를 총체적인 경영 실패라고 꼬집었습니다. 부진한 실적과 심각한 부채 비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KCGI는 한진칼의 누적 적자는 1조 7,414억 원,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은 861.9%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한진해운의 인수를 둘러싸고 오너의 독단적인 판단에 기이한 대표적인 투자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원태 회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영 능력이 부족한 경영진을 주주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다며 전문 경영인 도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집안 싸움이 아닌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한진그룹의 지금 저희는 총체적인 경영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 꼴찌하던 친구가 갑자기 아빠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전교 1등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면 아빠 입장에서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복귀설과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해 주주들은 경영에 나가지 않는다는 확약이 있고 기업을 한다는 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없애는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도 개정 외부감사법의 여파로 감사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감사에서 상장사 24곳이 상장 폐지에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총 2조 1,794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려 2조 원어치의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 1년간 상장 폐지가 유예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총 37곳. 이 가운데 24곳은 올해 또다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총 2조 1,794억 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려 2조 원어치의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시가총액 8천억 원 규모의 케어젠과 S마크, 바이오빌, 피엔텔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신한과 세화 IMC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는 기업도 내년에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서 회계감사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에 올해도 비적정 감사 의견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지난해 결산 관련 문제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순당 등 9개 코스닥 기업이 꼽힙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기준 최근 내부 결산 시점에서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돼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자동차가 도로와 교통 상황을 파악해 미리 변속하는 ICT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ICT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과 관련 핵심 특허 약 40건도 국내외에 출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3차원 정밀지도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용 카메라, 레이더 등 각종 ICT 기기들이 보내는 신호를 종합해 변속기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도로의 종류, 돌발 상황과 차량 간 거리, 상대 차량 속도 등이 변속 제어 장치로 전송됩니다. 변속 제어 장치는 이에 맞춰 최적의 변속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변속기 기어를 변경하게 됩니다. 오는 8월부터는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할부 결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차량 정보 조회 서비스로 차량 점검도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B국민카드의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올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그간 직거래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려면 많은 규모의 현금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 대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가 구매자에게 차량 세부 사항, 시세 조회, 동행 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해 중고 사기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KT가 우리나라 AI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전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가 20일 대전 카이스트 본관 1층 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지주, 카이스트,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1등 국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른바 AI 원팀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IT 강국 넘어 AI 강국으로 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정부의 AI 국가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산학연이 함께 협업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계와 연구소와는 AI 공동 연구를 통한 성과를 내는 동시에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대표 기업과는 AI 적용 사례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AI 오픈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KT는 AI 산업이 일으키는 핵심을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한양대, 에트리와 함께 중소기업, 벤처, 학생들을 위한 AI 교육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고 산업 실무형 AI 교육 과정을 개설해 각 산업 영역 기술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또한 인재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그들의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KT는 산업 현장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사례, 이른바 AI 플러스 X 발굴 확산에도 나섭니다. AI 원팀의 인더스트리 대표 기업으로 참여한 현대중공업지주는 관련 산업의 적용 노하우와 기술을 중소, 중견, 벤처기업들과 공유할 방침입니다.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AI 핵심 기술 공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KT를 비롯한 AI 원팀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개발한 AI 핵심 기술을 오픈소스화해 공유하고 데이터와 사례를 지속 축적해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공동연구도 추진합니다. AI 원팀 참여 기관 간 협력을 총괄할 얼라이언스 사무국은 KT 내에 설치 운영될 계획입니다. KT는 한국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AI가 산업 전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전혁수입니다. 감자칩을 생산하는 스페인의 한 공장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감자칩은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이후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 사장인 세자르 보니아는 제품이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이후 온라인 판매가 150% 급증해 당황할 정도라며 봉준호 감독에게 1000번 감사하고 싶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어 엄청나게 많은 주문량 탓에 선택의 여지 없이 직원을 더 고용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늘어난 판매량은 한국으로의 수출분이 아닌 스페인 현지 주문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배급사에 따르면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사관왕에 오른 직후 지난 2월 11일자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케냐 농가가 7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떼 공습으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케냐 동부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메뚜기 무리가 20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덮을 정도인데 어림잡아 약 3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케냐 농민은 메뚜기떼를 쫓으려 애를 썼지만 헛될 뿐이었다면서 농작물을 먹어치워 남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에 퍼져있는 메뚜기떼가 하루 먹는 양은 인간 3만 5천 명의 하루 식사와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이번 메뚜기떼 공습으로 아프리카 동부에서는 이미 1,1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엔은 메뚜기떼를 빨리 쫓아내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오는 3월 31일 공식적으로 왕실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해리 왕자와 마클 왕자비가 다음 달 31일부터 왕실 고위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다고 이들 부부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후로 해리 왕자 부부는 더 이상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달 초 왕실 고위 구성원 자리를 내려놓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세간의 관심 집중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여왕도 이들의 독립 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위치한 도시 하나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일간 빌트는 19일 하나우 시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독일 검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께 한 남성이 하나우 시내의 한 카페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희생자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이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지만 진위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성은 계속 도주 중으로 현재까지 경찰에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유러피안 필름 마켓 EFM이 코로나19 여파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FM 주최 측은 중국 바이어들로부터 참석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FM은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전 세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1000편이 넘는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입니다. EFM 주최 측은 올해 중국 바이어들의 참여를 강하게 희망해왔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중국 바이어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올해 행사는 평년보다 참여가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바이어들의 불참은 2020년 베를린 영화 시장이 큰 실패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명 엘차포로 불리는 멕시코 마야광 구스만이 4년 전 감옥에 들어가는 희귀 영상이 미국의 뉴스 포털 라티누스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구스만이 교도소로 이송돼 몸수색을 받는 모습과 머리를 깎고 수인번호 3870이 적힌 베이지색 죄수복을 입은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또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 질문에 답하는 7분가량의 영상도 공개됐는데 당시 구스만은 직업을 묻는 질문에 농부라고 답했습니다. 구스만은 현재 미국에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좀처럼 볼 수 없던 마야광의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멕시코 안팎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는 미국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지만 멕시코 내에서 구수만의 존재감은 여전히 크다고 합니다. 건강한 하루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